손흥민이 뉴캐슬전 대활약을 펼친 가운데 적장 에디하우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디하우는 지난 시즌 토트넘을 6대1로 이긴 바 있듯이 손흥민을 상대로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시스템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손흥민을 봉쇄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틀어막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에디하우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손흥민을 상대로 전술적 패착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감독들은 손흥민을 막을 때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를 펼치는 등 철저하게 수비하는데 에디하우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전반전 손흥민에게 호되게 당한 에디하우는 후반에 들어서야 전술을 수정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손흥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디하우는 후반전에도 손흥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손흥민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과연 에디하우는 손흥민을 상대로 어떤 전술적 패착을 가져간 것이고 왜 수비 전술을 수정했음에도 현재 손흥민은 막기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까요? 해외 반응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캐슬전이 끝난 이후 토트넘 현지 팬들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며 싸우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이 윙으로 나와 최고의 활약을 하며 6경기 만에 승리를 이끄니까 앞으로 손흥민을 윙어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톱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윙에서도 잘하고 톱에서도 잘하니까 어디에서 써야 할지 몰라 이긴 날에도 손흥민을 갖고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손흥민을 윙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에는 손흥민을 제외하면 중앙 공격수에게 골로 연결될 만한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전무합니다. 클로셉스키야 패스 안하고 템포 죽이는 걸로 소문이 자자한 선수고 오른발을 상상 이상으로 못쓰기에 오른발 패스를 줘야 할 상황에서 접어버리는 장면이 많이 목격됐습니다. 클로셉스키만 그런 게 아니라 브레넌 존슨도 측면에서 파고드는 스피드는 빠르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너무 아쉽고 제대로 된 컷백 패스를 내준 적이 몇 없습니다. 힐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어떤 상태인지 모두가 다 알죠. 이래서 손흥민을 윙으로 쓰자는 사람들은 손흥민이 윙에 없으면 공격이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캐슬전도 손흥민이 윙으로 나오니까 토트넘은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톱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은 손흥민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은 장점이 너무나 많은 선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비 라인을 부셔버리는 라인 브레이킹과 양발 가리지 않고 꽂아버리는 어마무시한 슈팅력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을 윙으로 쓰면 손흥민의 이런 장점들이 완전히 무색해집니다. 그 이유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특성 때문인데 포스테코글루는 사이드 윙어들을 터치라인에 가깝게 배치합니다. 이번 뉴캐슬전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윙어로 출전한 손흥민은 거의 터치라인에 붙어 다녔습니다. 손흥민이 터치라인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슈팅을 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사이드에서는 거의 리턴 패스나 컷백 패스만 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침투할 기회도 적어지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손흥민의 최대 장점을 포기하면서까지 윙어로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갑론을박 끝에 영국 현지 팬들은 메디슨이 돌아올 때까지만 손흥민을 윙으로 쓰자라고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포스테코글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날 멀티골을 넣은 히샬리송의 활약을 칭찬하며 히샬리송은 톱이 제일 어울리는 자리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히샬리송을 톱으로 쓰고 손흥민을 윙으로 쓸 것이라는 말을 시사한 것이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는 이날 윙어로 나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충실히 한 손흥민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 BBC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선수들은 오늘 엄청난 노력을 보여줬다. 공격이 이전보다 더 좋았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한 골 2어시스트를 폭발시킨 손흥민을 콕 지목하며 손흥민이 특히 훌륭했다. 그가 초반에 해낸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를 통해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 당신의 리더들에게 원하는 것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윙어로서도 원톱으로서도 월드클래스의 자질이 있는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적장 뉴캐슬 감독도 에디하우도 손흥민의 활약을 돌이켜보며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전 시즌과 차원이 달랐고 손흥민이 이 정도의 선수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디하우는 손흥민을 상대로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케인이 있을 때도 6대1로 토트넘을 찢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팀 스타일은 달라졌지만 이미 한번 대차게 막은 경험이 있기에 어느 정도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에디하우는 전반전에 손흥민의 마크맨을 트리피어 한 명만 뒀습니다. 다른 감독들은 손흥민이 윙어에서 뛰던 톱에서 뛰던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을 붙이는데 에디하우는 뉴캐슬의 주장 트리피어 한 명으로 손흥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도저히 못 막고 이 실점을 당하고 말았고 에디하우는 후반전에 들어서야 손흥민에게 수비 2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은 또 후반전대로 환장할 노릇인 일이 생깁니다.
후반전에 히샬리송이 빠지고 손흥민이 원톱으로 포지션을 옮기니까 다시 원톱 손흥민을 못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흥민은 오늘 컨디션 최상이었는지 뉴캐슬의 중앙 밀집 수비를 뚫어내면서까지 슈팅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하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윙어에서 못 막았고 최전방 스트라이커에서도 못 막았다. 아마 손흥민은 윙과 톱을 동시에 뛰기에 어떤 플레이를 보완하고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지 완벽히 이해한 것 같다. 그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었다. 특히나 에디하우가 이번에 만난 손흥민을 보면서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공격에만 집중하는 손흥민을 거의 처음 만나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에게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요구하며 윙백 또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수비 때 최후방까지 내려가 상대 공격수를 막았고 상대 공을 빼서 역습이 시작되더라도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질주해야 해서 체력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콘테 감독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페리시치를 왼쪽 풀백으로 중용하면서 손흥민으로부터 공간을 뺏었습니다. 상대 진영에 생긴 공간으로 질주하는데 능한 손흥민이 페리시치의 측면 돌파를 위한 미끼 역할을 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의 이번 시즌 골 가뭄에는 안아골절 후유증과 다른 팀의 집중 견제 외에 콘테 감독의 전술도 영향을 줬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손흥민은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나 윙백처럼 뛰었고 에디하우가 토트넘을 6대1로 이겼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측면 수비 손흥민과 공격수 손흥민이 얼마나 다른지 이번 경기 여실히 깨우쳐줬습니다. 한편 토트넘 현지에서까지 화제가 된 경기 후 손흥민의 일문일답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손흥민이 6경기 만에 승리하고 어떤 말을 했길래 영국 현지를 감동으로 물들인 건지 그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이번 경기가 또 조금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기는 것들이요. 매번 승리하고 나서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요. 졌을 때는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승리하는 것들이 좋은 경기했고 좋은 승리를 가져갔다는 게 당연히 기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다음 다가올 경기들을 준비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감독님이 어떤 이유로 저를 윙에 놓았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요. 감독님의 선택이 맞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조금 더 과감한 플레이와 좀 더 도전적인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뉴캐슬도 엄청나게 좋은 팀이고 강한 팀이지만 상대를 하면서 뉴캐슬도 이제 조금씩 내려와서 박스 안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았는데요. 8시즌 동안 10골 이상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과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 넣은 골들보다 동료 선수들의 도움들이 많아서 넣은 골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한테 도움을 줬던 동료들도 그전에 그런 기점을 했던 선수들한테 너무나도 고맙죠. 사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8시즌 동안 그렇게 꾸준히 10골 이상을 넣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도 같이 했던 감독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차라리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세울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이런 특별한 기록이잖아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팀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멋진 활약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